올해 들어서는 영 주식할 맛 안 나시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거래도 별로 없는 데다가 시장이 조그마한 매도 이 물량에도 훅훅 빠집니다. 거래량이 워낙에 좀 얼어붙어 있어가지고요. 오늘도 약세 흐름 뚜렷한데요. 동시효과 구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죠. 전거래일 대비로 1% 넘게 밀립니다. 1.28% 하락으로 2669.95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데다가 요즘에 하루 밀릴 때 1% 안팎으로 크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오늘 장은 전강 후 약으로 오전에는 그래도 또 중간중간에 상승부를 봤지만 오후에 분위기 꺾이더니 결국에는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긴 음봉이 최근 들어서 음봉만 4개 출현하고 있거든요. 이 4개의 음봉이 앞서서 어렵사리 만들어놨던 반등분을 모두 다 반납했습니다. 직전 저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 오늘의 종가가 전거래일 대비 1.71% 정도 하락하면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838.19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역시나 장중 저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직전 저점이 이따리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직전 저점은 한 850포인트 정도에 놓여 있었고요. 장중 기준으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중 기준 저점이 835포인트인데 오늘은 그 금방 838포인트 정도 선에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장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은 아무래도 이슈 있는 종목군들 쪽인데요. 몇 가지 키워드로 압축해보자면은 오전부터 강했던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상품 쪽, 재지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쪽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고 물류 쪽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두각을 나타내는 쪽이 싸이월드 키워드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이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먼저 종이부터 보겠습니다. 유럽 쪽에서 재지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다죠. 사실 우크라이나 쪽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핀란드 쪽에서 임업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공급 차질을 빚고 있답니다. 파업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슈로 유럽 지역에서는 재지 가격도 많이 오름세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현재 무림페이퍼가 13% 정도의 오름세고요. 그리고 이건산업 조림하는 업체들 지금 같이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이건산업도 약 6% 정도의 플러스권, 한창재지라든지 재지자 붙는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쪽으로 곡물 가격이 꾸준히 좀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효성 OMB 등을 비롯한 이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다만 하루짜리 시세인가 이런 물음이 달립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로 좀 탄력이 많이 둔화됐거든요. 윗꼬리가 달리고 혹은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음봉을 형성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권이기는 하지만은 과연 이것이 시세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양봉이 길게 만들어지는 쪽, 이쪽은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인데요. 인트로메딕이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NHN 벅스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싸이월드냐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싸이월드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Z 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구글, 애플에 심사 제출을 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는 16일이라고 하는데요. 심사용으로 제출할 예정인 것이 알려지면서 오늘 이 두 기업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의 장세 속에서도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밖에 또 볼만한 종목군들은 낙폭과대의 종목군들,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고 또 소비재 쪽에서 아모레퍼시픽도 4% 정도 오르면서 이제는 조금 방어적인 성격 쪽으로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쪽으로는 J콘텐츠나 삼화네트워크스 같은 종목군들도 플러스권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요. 반면 밀리는 종목 쪽 보자면은 원풍물산입니다. 3월달 끝맺을 때까지 이제 감사보고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4개 분기 연속해서 적자 내거나 하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혹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곳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투심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원풍물산이 오늘 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나며 거래 마칠 예정인데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개별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대표적으로는 KCC가 부진한 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21%대 급락. 사실 어닝 쇼크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KCC는 워낙에 눈높이가 높았나 봅니다. 오늘 장이 21%대의 급락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또 상품 시장에서 특이 동향이 있다면 2월 15일 화요일 국내 증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힘드셨죠? 뭔가 주식 투자하면서 낙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그 낙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뚝 하락하면은 기대라도 안 할 텐데요. 오늘 오전에는 뭔가 돌려놓을 것처럼 오를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다가 또 오후장에 힘이 빠지니까 투자자분들도 어깨가 축 늘어져 있으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시아 증시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다른 국가 대비로도 우리 증시가 좀 안 좋습니다. 일본부터 한번 보실까요?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오늘 밀리기는 했는데요. 0.8% 정도 됩니다. 0.79%의 제한된 낙폭으로 우리보다는 나았고요. 26,865.19엔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27,000엔선 이탈했다라는 점에서 좀 눈에 띄는 포인트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부양 이슈 때문에 다른 증시 대비로는 조금은 선방하는 흐름이었죠. 일본 증시 확인해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로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 증시는 오늘장 오름세 뚜렷하고요. 상해 종합은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3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심천 쪽으로는 1.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중국 쪽은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환율이 춤을 추죠. 어제는 7원 정도 밀렸다가 오늘은 8원이나 올랐다가 결국에는 제자리 1,200원 선 근방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입니다. 8원 70전 상승이네요. 그러면서 1,199원 8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거의 1,200원 선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시장의 하방 압력이 상당히 강한 상태입니다. 양시장 오늘도 버티지 못하고 하락 쪽으로 거래 마친 모습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도 좀 흔드는 모습이었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2,700선에 대한 이탈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2,676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1%가량 하락했습니다. 거래대금 역시나 10조 원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2,700선 버티기가 쉽지 않죠. 바로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오후장부터 조금씩 더 저점을 못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거의 2시 구간쯤에 저점이 확인이 됐고요. 바닥에서부터 약간 낙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의미 있는 수준 아닌 2,670선대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쪽에서는 개인의 매수세는 점차 확대됐고요. 1,842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64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 기관은 금융투자 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렸습니다. 664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수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다 보니까 업종별로도 하락했던 업종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 가운데 의료정밀 섹터 6.4% 내림세, 큰 폭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ST바이오센서가 지난번에 한번 크게 급등한 이후로는 꾸준하게 하락세를 좀 걷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 의료정밀 섹터 자체를 좀 내리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의약품 쪽으로 했을 때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흐름도 좋지 못했는데 3.5% 하락으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섬유 의복도 3%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기가스업과 기계 섹터는 2% 하락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오늘 올랐던 섹터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현대차 그룹주들이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운송 장비 섹터 0.8%로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종이 목재 섹터도 강보합권 기록한 가운데 은행과 통신업종 이렇게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들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은행 섹터 그리고 통신업종도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하며 거래 마칩니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은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혼조세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하락했던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부터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3거래일자 하락세를 막으면서 보합권으로 거래 마칩니다. 73,700원 이렇게 좀 종가가 형성됐다는 점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제 좀 선방해주는 모습이었는데 10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도 쪽으로 전환하며 오늘은 4% 하락했습니다. 127,0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배터리 쪽 살펴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2.4% 밀리면서 45만 1,500원 선 기록한 점 눈에 띄고 있고요. 반면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쪽으로는 상승불이 켜졌습니다. LG화학은 0.4% 오른 62만 2천원 기록했고요. 삼성 SDI는 0.7% 오름세로 53만 원 선 터치하며 거래 마칩니다. 네, 플랫폼 관련 종목들도 보시면 오늘 하락세였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장중에는 좀 빨간불이 크게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상승폭을 반납했죠. 카카오 0.5% 밀린 88,300원 기록했고요. 네이버는 1%가량 하락하며 31만 8,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 조금 더 부진했던 쪽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가량 밀렸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조금씩 더 저점 낮추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업황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자동차 종목들 지난달에 또 차 생산이나 내수 그리고 수출까지 이 트리플로 모두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반도체의 수급난 때문입니다. 일단 그렇지만 오늘은 상승 탄력 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대차 2% 오른 18만 500원 터치했습니다. 기아도 0.7% 상승하며 77,600원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대 모비스까지 1.7% 반등이 확인됐습니다. 22만 7천원 선 터치한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되다 보니까 약보합권으로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64,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합니다. 네, 포스코 보시면 1.2% 하락했고요. 28만 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럽 내에서 종이 대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UPM 키멘의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파업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이 UPM 키메네가 만드는 종이 라벨의 절반가량이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 수출되고 있고 특히나 유럽 종이 공급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린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재질을 수출하는 비중이 약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수혜주로 지목되면서 상승 탄력 높았는데요. 무린페이퍼 보시면 15% 급등하며 2,690원 터치했고요. 무린 PMP도 1.9% 동반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재치주들 전반적으로 윗골이 달게 되면서 탄력은 좀 둔화되는 양상이었고요. 보시면 한창재지가 4% 오른 2,040원 터치가 나왔고 신풍재지 페이퍼코리아도 오늘 2%에서 3%가량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주류 관련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좀 상승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 소주의 주 원료인 주정 가격이 올랐고요. 오는 4월부터는 주세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류 가격을 좀 부추기는 모습의 업황 형성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 주정 판매도 최근에 주정 가격을 무려 10년 만에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소주나 맥주 가격 인상으로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격 전가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미 맥주 가격이 좀 인상된 바가 있었죠. 다만 오늘 장중 변동성은 좀 확실히 컸습니다. 3화 원강 같은 경우에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탄력이 크게 둔화됐고요. 13% 급등한 48,4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무학도 오늘 7%대의 상승 탄력 보여줬지만 윗골이 좀 길게 단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맨 아래쪽으로 제주 맥주를 보시면 오늘 장중에는 11%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시초가도 아니었고요. 11시 구간쯤에 그렇게 치솟았는데 결국에 탄력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4.6% 하락 전환하면서 2,870원으로 거래 마칩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마감가는 1.5% 밀린 지점 839포인트에서 형성됐습니다. 거래대금 어제 이어서 6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분봉 차트로 흐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전장에서는 사실 보합권의 상승 탄력을 기록하다가 오후장부터 빠르게 낙폭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차트상으로도 내려가는 차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약 2시 구간 바닥을 터치한 모습입니다. 840선에 대한 회복도 하지 못한 채 840선 바로 아래쪽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입니다.
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의 매수세에 좀 들어오다가 결국에는 매도 전환하며 162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118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네, 기관 쪽은 그래도 매수 탄력 보여주면서 오늘 255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감가 기준으로 파란불이 좀 더 많습니다. 일단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우세했던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 좀 어두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약간의 시장 대비 부진한 주가를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4.7% 밀린 81,70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7%가량 밀리며 64,100원으로 거래 마칩니다. 네, 2차전지 소재들 그래도 오늘은 시장 대비 버티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권 수준, LNF도 0.8% 오른 185,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첨보도 약보합권 정도로 상당히 제한적인 낙폭으로 272,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게임 종목들도 변동성이 좀 커진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 가운데 펄어비스 먼저 보시면 오늘 2.4% 밀리며 92,7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아쉬움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실적이 좀 발표가 됐죠. 일단 3분기보다는 확실히 점차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2%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대감과 우려감 동시에 시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펄어비스 오늘 장중에는 상승을 하다가 결국 하락으로 거래 마칩니다. 위메이드 보합권으로 거래 마치면서 97,000원 터치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68,7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HLB 4%가량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또 3만원 선 아래쪽을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28,500원 터치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3%대 그래도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주가가 형성이 됐죠. 178,7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여전히 구조적인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한 차례 높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진단키트 종목들 SD바이오 센서만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었네요. 시젠도 오늘 6%가량 밀리면서 일단 5만원 선에 대한 이탈이 확인됐습니다. 48,55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알테오젠 3%가량 밀렸고요. 또 위쪽에 CJENM은 0.4% 제한적인 하락 탄력이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싸이월드 Z가 싸이월드 앱의 새 버전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애플의 앱스토어에 심사용으로 곧 제출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까다로운 심사에 발맞춰서 앱 디자인까지도 확실히 좀 바꿨다고 하고요. 싸이월드 오픈과 동시에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월드 한컴타운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련 종목들이 오후장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NHN벅스와 인트로메딕은 나란히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NHN벅스는 14,750원, 인트로메딕은 5,33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네, 그 외 관련된 종목들이죠. CBI도 18% 급등하며 3,030원 터치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다날은 나란히 6%대 오름세였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장 초반을 움직였다가 탄력이 좀 둔화된 종목들 바로 비료 관련 종목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하면서 비료 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유럽의 식량 안보와도 이렇게 연결이 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조 동아원 13% 급등하며 1,300원 터치했고요. 일단 효성 OMB도 5% 오르기는 했지만 음봉 전환하고 윗골이 달며 탄력도 크게 둔화됐습니다. 대유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상승 탄력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3% 밀린 5,26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선물시장도 하락세 길을 좀 걷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밀립니다. 0.8% 하락하며 360포인트 터치합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시죠. 네, 수급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 수급 현물에 이어서 선물 쪽에서도 매도 탄력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은 4,506계약을 매도 중입니다. 기관에서는 656계약 그리고 개인은 3,000계약 넘는 매수 탄력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